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PLC 검량선을 작성을 할 때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울기를 얘기했으니까 Y절편도 좀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Y절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회귀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은 B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Y절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고요. 또 굉장히 논쟁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액의 농도를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켜도 거기에 따라서 피크의 면적도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Y절편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Y절편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검량선이 원점을 지난다. 그건 정비례 관계니까 똑같은 배수로 피크 면적이 증가를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Y절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배수로 증가를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농도가 0일 때는요, 리스폰스, 피크 면적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건 우리가 실험을 해보나 해보지 않으나 당연히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0입니다. 그런데 요 0, 0이라고 하는 요 좌표를 절대로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데이터로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외국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캘리브레이션에 들어가는 실험점들의 어떤 그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Y절편의 표준 편차를 비교했을 때 데이터들의 표준 편차가 Y절편보다는 더 크다 그러면은 0으로 하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00이라고 하는 좌표를 갖다가 데이터에다 집어넣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논쟁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이 실험점을, 이 점을 캘리브레이션 할 때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건 사실이 팩트예요. 그죠? 우리가 농도가 0이면은 피크 면적이 0이 된다는 거. 왜냐면 피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0이라는 거 이건 사실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요걸 갖다가 그럼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농도를 계산을 하고 하는 걸까요? 이게 과연 왜 생기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Y절편이 생기는 게 무슨 시험자 오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혹시 시험자 오차라고 그러면은 캘리브레이션 검량선을 작성을 했을 때 검량선이 Y절편이 0이 아니거나 혹은 굉장히 0에 대해서 많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험자를 조지셨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하신 겁니다. 사실은 시험자의 오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리고 나면은, 검량선을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하죠. 그러면 결정계수가 0.999, 0.999, 9999, 그러니까 3949까지 올라가요. 특히 이제 메이트릭스가 복잡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3949 정도는 가볍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결정계수 R 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1에 가깝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잔차가 거의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잔차가 레지듀얼이라고 그러죠. 이게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잔차 0이니까 뭐야, 이거는 오차가 없이 실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R 스퀘어는 거의 1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 방정식은 Y절편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아마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험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오차 때문에 이렇게 났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거는 시험자 오차하고는 관계없어요. 시험자가 아무리 시험을 잘해도요, 신의 손으로 시험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차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개통오차와 우연오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에러라고 하는 것은 개통오차 플러스 우연오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오차가 서로 성질이 다른데요, 개통오차 같은 경우에는요, 보정이 가능합니다. 랜덤 오차는 보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차의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라는 얘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말하는 거죠. 오차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그렇죠? 그럼 측정값이 참값보다 크면 플러스, 측정값이 참값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시스테매틱 에러라고 하는 것은, 개통오차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면 계속 플러스가 나와요. 그리고 보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차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경우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랜덤 오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정도 안 되고요,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자 오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건 랜덤 에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Y절편 B라고 하는 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개통오차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Y는 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식을 가지고 샘플의 농도를 계산을 해내는 것은 바로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정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차에다가 마이너스란 겁니다. 그래서 보정을 한다는 얘기는 보정값을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정값을 계속해서 더해주는 거죠. 측정값에다가. 자, 그래서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통오차에 속하는 것이고요.
계통 오차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시험자 오차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시험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정확하게 정밀하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계통 오차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계통 오차 예가 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울을 측정을 했어요. 무게가. 자, 이런 분동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걸 측정을 했더니 1.0011g이 나왔다고 그랬으면 이건 뭐예요? 오차가 0.0011이라는 얘기고요. 예, 보정값은 마이너스 0.001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2g을 측정했으면 2.0000g을 측정했으면 당연히 2.0011g이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계통 오차고요. pH 메타도 마찬가지죠. pH 7짜리 버퍼에다가 집어넣었더니 pH 메타가 가리키는 숫자가 7.01이 나왔어요. 그럼 뭐야? 0.01만큼이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계통 오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4짜리 버퍼에다 집어넣더라도 4.01로 측정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정이 가능한 B라고 하는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비얼-램버트 법칙을 한번 살펴보면은 observance라고 하는 것은 농도와 그 다음에 자외선이 투과하는 그 길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길이를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를 C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뭐예요? 비례상수를 갖다 놨죠. 그래서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 업설티비티, 몰 흑방계수고요. D는 보통 층장이라고 표현하는 빛이 통과하는, 용액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몰 농도로 표기되는 용액의 농도고요. 그래서 요것만 봐서는 Y는 AX죠. 그죠? Y는 AX. 여기 B가 들어갈 공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얼-램버트 법칙을 만족을 시키려면은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얼-램버트 법칙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가정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뭐예요? 비얼-램버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퓨어 모노크로매틱 레디에이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샘플 솔루션에 투사되는 자외선의 파장이 한 종류의 단색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단색광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또 제가 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측정하는 UV 스펙트로포토미터나 혹은 UV 디텍터, HPLC UV 디텍터는 보통 이제 다색광을 사용을 합니다. 다색광이라는 얘기는 여러 파장의 빛을 한꺼번에 투과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흑광도를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254 나노미터다 그러면 254 나노미터 하나의 파장을 갖는 빛만을 가지고 흑광도를 측정해야 이 법칙을 만족시킨다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밴드 위드스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254 나노미터면 밴드 위드스가 뭐 4다 그러면은 254 플러스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파장까지 같이 우리가 흑광도를 측정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평균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색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색광마다 최색광 파장이 서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이 있으면은 람다가 있고요. 어떤 물질의 스펙트럼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파장을 우리가 측정 파장으로 잡았어요. 근데 요 파장만 잡는 게 아니라 다색광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요 파장 말고도 그 옆에 있는 다른 파장들까지 같이 우리가 한꺼번에 투사를 시켜가지고 흑광도를 측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요 observance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B와 C는 서로 똑같은 상태에서 몰 흑광 계수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파장이랑 요 파장은 어떻게 돼요? 서로 몰 흑광 계수가 이만큼씩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서로 지금 몰 흑광 계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태에 여러 종류의 빛을 통과를 시켜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 흑광 계수가 차이가 큰 빛들을 한 다발로 해가지고 측정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벗어나는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측정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파장의 빛들을 측정을 하더라도 그때는 observance가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몰 흑광 계수가 서로 비슷하니까 이런 편차가 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에 또 이제 비얼-램버트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정은 뭐냐면은
샘플 솔루션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흑광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쭉 직선을 보이다가 나중에 이렇게 시그모이드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분자들끼리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일어납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비얼 램버트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흑광도가 일어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외선을 통과시키면 자외선이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분석 대상 물질에 비공유 전자쌍을 들뜨게 만들죠. 에너지로서 들뜨게 만들고, 그죠? 예, 들뜨게 만들면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자들이 많아지고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많아진다. 혹은 그러니까 분자들끼리 말고도 또 용매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비공유 전자쌍이 뭐 한쪽으로 몰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간의 인터랙션, 그러니까 극성 결합이라든지 반데르왈스 결합이라든지 혹은 뭐 이 아이오닉 인터랙션 같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외선을 쬐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그만큼 농도가 묽었을 때 서로 하나 많이 떨어졌을 때보다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들뜬 상태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흑광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폭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뭐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뭐 1 이상에서는 우리가 측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observance가 보통 0.1에서 한 0.8 그 사이의 레인지에서 주로 흑광도를 측정해라. 예, UV 흑광도를 측정할 때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낮아야 된다. 이거는 결국은 샘플 안에 들어있는 분자들 사이의 인터랙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몰 흑광 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분석 대상 물질의 아이오닉 폼이라든지 혹은 아이온 프랙션이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자들 좀 보면 어때요? 지금 뭐 pH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온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자는 이온화가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태 같은 물질이지만 이 상태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의 최대 흡수 파장과 이온화된 상태의 최대 흡수 파장은 서로 다릅니다. 스펙트럼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물질에도 이렇게 그 아이온 폼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아이온 폼이 서로 다른 상태의 어떤 그 서로 간의 비율이 달라지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얼 램버트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UV 흑광도를 UV 스펙트럼 포토메터를 이용해서 UV 흑광도를 측정하거나 혹은 우리가 UV 디텍터가 들어있는 HPLC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UV 흑광도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pH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좋다. 버퍼를 사용을 해서 pH를 일정하게 맞춰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아이온 폼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것들이 서로 간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비얼 램버트 법칙에 따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어때요? 그거 자체로도 일정한 K A 값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은 K 값이 일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HA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해리된 정도가 이온화된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농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이온화되는 정도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흑광의 정도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 폼이 일정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서로 다른 이온 폼의 어떤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흑광도가 높지 않아도 그러니까 0.8 이하로 흑광도가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직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선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B가 Y절편이 왜 0을 지나지 않는가, 여기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세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린 레인지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곡선이지만 사실은 작은 범위에서는 이제 직선처럼 보일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마찬가지로 직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직선은 Y절편이 0보다 크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직선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곡선이 올라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범위에서는 이제 직선처럼 보일 거고요. 그때의 기울기를 갖다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되고, 그때 Y절편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Y절편이 0이 된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매트릭스 이펙트가 없는 것이 바로 비얼 램버트 법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샘플 솔루션은 뭐예요? 매트릭스가 항상 존재를 하죠.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 이외의 나머지 성분들을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매트릭스 성분들이 마찬가지로 인터피어런스, 간섭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섭 물질이 사실은 없어야지 이 법칙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간섭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점을 지난 직선이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작고요. 그죠?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를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존재하는 다른 물질들이 뭐 이온성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농도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몰 흡관계수를 서로 다르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비얼 램버트 법칙을 따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냐면은 이제 굴절률 변화가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UV를 측정을 하면은 자외선의 그 파장에 대한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빛이 어때요?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하면 거기에 따라서 꺾입니다. 그죠? 꺾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굴절된다는 얘기죠. 굴절된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파장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파장이 바뀐다는 얘기가, 파장이 바뀌니까 굴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률의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254 나노미터의 파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용해의 농도가 아주 커서, 아니면은 용해의 농도가 적당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굴절률이 차이가 좀 큰 경우에는 몰입관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얼 램버트 법칙을 따르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정들이고요. 이런 가정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디비에이션이 생기고요. 그런 디비에이션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닌 B가 0보다 큰 경우, 혹은 B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이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실험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B가 0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하지 마시고, B는 어떤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Y절편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Y절편은 일종의 계통 오차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